안녕하세요.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그 여성 신화라는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다루면서 제가 농담처럼 하쿠가 크면 하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센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쿠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쿠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만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찜찜하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쿠는 유바바의 세계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하쿠의 후속담이 그 하울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와 하울의 로맨스는 사실 이런 아주 우회적인 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원작은 영국의 판타지 작가의 책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각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애매한 친구 같던 그 하쿠와 센 커플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하울과 소피 커플이 되려면 뭔가 성장을 위한 모험은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웅이 탄생하려면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울의 미션은 바로 자신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줄 어떤 자기만의 순결한 신부를 찾는 일입니다. 이 완전하지 못한 마법사 하울이 자신의 잃어버린 심장을 찾아줄 아주 용감한 여성으로 90살의 할머니 모습으로 온 소피가 자기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그 하쿠는 모험이 끝났는데도 그 무시무시한 유바바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유바바가 하쿠에게는 아주 완벽한 여성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인면조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유바바를 기억하시죠? 말하자면 신화적으로는 아주 사악한 여신입니다. 그녀에게 이름을 뺏기고 또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지만 하쿠는 그 유바바에게서 뭔지 더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그런 하쿠를 구하고 이름을 찾아준 사람은 센이죠. 그 똑같은 구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도 반복이 됩니다. 하울도 진짜 마법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 심장을 그 캘시퍼라는 그 별이 막 떨어지던 날 주었습니다. 그 심장을 다시 찾아주고 그 캘시퍼를 하울의 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소피이죠. 하쿠에게는 센이, 하울에게는 소피가 모두 정체성을 찾아주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에서 구해주는 그런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적으로 남성 영웅이 탄생하려면 모성적인 여성 괴물을 살해해야 하는 것은 신화에 굉장히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페르세우스가 그렇고요. 마르둑이라는 영웅에게는 거대한 티아마트를 물리쳐야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아소는 지난번에 보셨죠? 바람의 요괴 하피이드를 잡아야 하죠. 여성이죠. 오이디푸스는 퀴즈를 내는 그 스핑크스, 사자의 몸을 한 그 여성 괴물을 물리쳐야 영웅이 됩니다. 괴물적인 여성성을 없애고 극복하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남성 영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쿠에게 유바바는 극복해야 하는 어떤 괴물적인 여성성, monstrous feminine인 거죠. 그게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여성이자 극복의 대상인 유바바를 물리치고 그 안에서 순결한 자신의 신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진정한 마법사가 되려는 그 하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수행해야 하는 미션인 셈이죠. 그런데 이 극복해야 하는 괴물적 여성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유바바는 맞짱을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바바가 지닌 어떤 세 가지 측면의 그 여성성을 분리해냅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대적하기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따로 이렇게 띄어서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영화의 내러티브에 쭉 펼쳐집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 순결한 처녀로서의 여성, 또 창녀로서의 여성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가부장제의 여성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학자 루스 이리가라이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어머니는 설리만 선생님, 순결한 처녀는 소피, 창녀인 여성은 황야의 마녀입니다.
설리만 선생님은 두렵지만 아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스승이고요. 소피는 황야의 마녀가 내린 어떤 저주로 90살의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황야의 마녀 또한 설리만 선생에게 마법을 빼앗겨서 완전히 그 쭈그렁 할머니가 된 채 하울의 집에 얹혀 살게 되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리가라의 분류법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하울이 왜 소피를 찾아야 하는지 분석이 됩니다. 하울이 찾아야 하는 그 여성은 순결한 신부, 그러니까 설리만처럼 무섭지도 않고요. 또 황야의 마녀처럼 막 그 압도적인 섹슈얼리티로 하울을 위협하지도 않죠. 그래서 소피가 할머니가 되고 나서야 하울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섹슈얼리티가 거세된 어머니가 할머니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하울을 아주 한없이 사랑하죠. 그런 사람 다시 없는 겁니다. 이쯤이면 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왈츠를 추듯이 하늘을 이렇게 에어워킹하는 그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곡에 이렇게 맞춰서 하늘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 같은 거는 충분히 대구도 남는 일입니다. 작품 전편을 걸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본래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 것 같아요. 그 동력은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은 다름 아닌 아주 초긍정 마인드의 그 소피에게서 나옵니다. 90살의 노파가 갑자기 돼도 그런 저주를 받아도 거기에서 노인이 되어서 좋은 점은 이런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굴하지 않는 여성이고 아주 솔직한 그런 강한 여성입니다. 동시에 하울은 이 소피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0살의 소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떠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녀가 하는 일은 청소예요. 기형적인 세 다리 같은 게 달린 커다란 성이 그 바람둥이 하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성을 빠져나가서 검은 인면조의 모습으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전쟁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매일 밤 그 하울의 모습은 유바바를 떠오르게 합니다. 다른 애니메이션이지만 매일 밤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는 그 하울의 모습이 진짜 하울의 모습이고 그런 하울을 바라보는 것이 소피이지요. 마음 아파하면서. 소피는 아주 그 성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먹으면서 아주 자청해서 하울의 가족이 되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습이 다시 젊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의 시작 부분에 보면 마을의 아가씨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나타나니까 하울이라는 마법사가 아가씨들의 심장을 이렇게 먹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사실 심장이 없는 것은 하울이고요. 그 하울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하울의 그 불꽃 심장 캘시퍼를 찾아서 돌려주는 것은 소피입니다.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파우스트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소피가 하울의 영혼을 그 사랑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아주 경쾌한 로맨틱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로서는 사실 드물게 그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우는 청춘물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애니메이션들에서는 나이들이 저 정도가 아니죠. 이러한 용감한 여성 주인공을 그려내던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바람이 분다에서 굉장히 무척 퇴행적인 그런 여성관을 드러냅니다. 바람이 분다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 사뭇 다른 결을 가진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구원의 여성 신화, 또 파우스트적인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